지금은 결혼 29년 차.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겁먹고 뒤돌아섰다면 어땠을까? 아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시간을 30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그때 저는 23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지금처럼 휴대전화도 흔하지 않았고 SNS도 없던 시절이었죠. 회사 끝나면 동료들과 떡볶이 먹고 삐삐 번호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 격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격은 조용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습니다. 예쁘지도 않았어요. 키도 작은 편이었고 꾸미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평범 이하라고 생각했어요. 자신감이 참 없었습니다. 회사에 예쁜 언니들이 많았거든요. 늘 비교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말도 재미없지? 혼자 속으로 상처받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사무실 창밖이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여직원들이 하나둘 창문 쪽으로 몰려갔죠. 어머, 누구야? 연예인 아니야? 저도 궁금해서 슬쩍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키도 크고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 지금 말로 하면 정말 훈남이었습니다. 딱 봐도 잘생겼다는 말이 나오는 얼굴. 그 남자가 회사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직원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준희 씨 계십니까?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요? 왜요? 그날 처음 봤습니다. 알고 보니 거래처 일을 하다가 우연히 저를 봤다는 겁니다. 한 번만 만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난리가 났습니다. 야, 준희, 너 진짜야? 저 남자가 왜? 거짓말하지 마.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정말 자주 왔습니다. 퇴근 시간 맞춰 기다리고, 가끔 빵도 사오고, 커피도 사왔습니다. 그러자 회사 사람들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에이, 설마 잠깐 갖고 노는 거 아니야?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너랑 결혼은 안 하지. 그 말들이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원래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자꾸 피하세요? 저는 대답 못했습니다. 준희 씨는 내가 싫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저예요? 네. 저보다 예쁜 사람 많은데요. 회사 사람들도 그래요. 저랑 결혼하겠냐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남들이랑 내가 같아야 해요? 나는 준희 씨가 좋아요. 같이 있으면 편해요. 자꾸 보고 싶고. 그거면 된 거 아닌가. 그날 집에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의 저를 좋아한다고 말해준 게. 그날 이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남산도 가고, 한강도 걷고,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같이 쓰고 걷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엔 돈이 없어서 비싼 데이트도 못했어요. 분식집 가서 떡볶이 먹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있으면 제가 예뻐진 기분이었거든요. 1년쯤 지났을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무섭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평생 나를 좋아해 줄까? 결혼하면 변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9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면 행복만 있을 거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밤새 아이 열나서 병원 뛰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일하느라 늦었고,
저는 혼자 육아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권태기도 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권태기더라고요.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이 없어집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TV만 봤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데 먼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서러워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만 노력하는 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남편도 힘들었겠죠. 그때는 서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웠습니다. 반찬 때문에 싸우고, 생활비 때문에 싸우고, 아이 교육 때문에 싸우고, 정말 자잘한 싸움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해서 친정 가겠다고 짐도 쌌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남편이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가지 마. 나도 잘못한다. 근데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그 말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은 뜨거운 것보다 버티는 힘이더라고요. 잡아주는 힘, 참는 힘, 기다려주는 힘. 그 뒤로 우리는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자리가 편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서운한 날도 있었고, 속상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부모님이니까, 내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마음을 다해 모셨습니다. 김장도 같이 하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명절 음식도 밤새 만들었습니다. 힘들어 울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후회는 없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그러셨습니다. 준아, 우리 아들보다 내가 더 낫다. 고맙다.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 얻는 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느새 아이들도 컸습니다. 아들은 군대도 다녀오고, 딸은 제 친구처럼 커버렸습니다. 가끔 가족끼리 밥 먹다가 웃음소리 들으면 그런 생각합니다. 30년 전, 회사 사람들이 비웃던 그날, 저 남자가 너랑 결혼하겠냐? 그 말, 그때는 정말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웃음이 납니다. 결국 그 잘생긴 남자는 29년째 제 옆에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배도 좀 나오고 머리숱도 줄었습니다. 저도 주름이 늘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퇴근하고 들어오면 묻습니다. 밥 먹었어? 오늘 힘들었어? 그 한마디가 참 좋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아니어도 오래가는 사랑. 그게 더 어렵고 귀한 거라는 걸 이제 압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믿지 못했으니까요.